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상류층 소비자들이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구입하려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과 LA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가 없으면 입주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럭셔리 주택 건설사들은 한국 가전제품을 필수 옵션으로 지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상류층은 한국 제품에 열광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제조업 연합회의 수석 로비스트 리처드 스펜서입니다. 워싱턴 DC의 한복판에서 미국 제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해왔죠. 제 사무실은 백악관이 내려다 보이는 빌딩 27층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꿈꿔왔답니다. 2023년 12월의 어느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행정명령이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이 드디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해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백악관의 발표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3년간의 치열한 로비 끝에 얻어낸 결과였으니까요. 한국산 냉장고에는 45%, 세탁기와 에어컨에는 각각 3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이 사라질 거라고 확신했죠. 당시 제 계산으로는 이 정도 관세면 한국 제품의 가격이 미국 제품보다 30% 이상 비싸질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 가전제조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죠. 이제 미국 소비자들은 다시 미국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제품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축제 같았습니다. 한 달 뒤면 한국 제품들이 매장에서 사라질 거라고 다들 믿었거든요. 미국의 주요 가전업체 CEO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젊은 여성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도 한국 제품을 선택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비웃듯 대답했죠. 누가 비싼 돈을 주고 한국 제품을 사겠습니까? 미국 제품이 더 저렴한데 말이죠.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발언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될지를요. 한 달 뒤 뉴욕타임스의 일면을 장식한 기사를 보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니까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전제품 매출 30% 증가, 프리미엄 시장서, 미국 제품 추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날 아침 제 책상 위에 올라온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프리미엄 가전 편집샵의 CEO가 보낸 짤막한 메시지였죠. 그녀는 제게 왜 자신이 비싼 한국 제품을 고집하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일주일 뒤 본인 매장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답니다. 사라의 초대를 받아들인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각 지역 매장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뉴욕, LA, 시카고의 프리미엄 가전 매장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산 냉장고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상 이후 오히려 프리미엄 라인 판매가 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 제품으로 대체 진열을 시도했으나 고객들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LA의 고급 주택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호화로운 주택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이 한국산 가전제품이 설치되지 않으면 입주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한 건설사 임원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스펜서 씨, 이러다 공사 일정이 전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입주 예정자 80%가 한국 냉장고를 고집하고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제품으로의 교체를 제안하자 한 입주 예정자가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산 냉장고는 소음이 너무 심하고 전기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한국 제품의 절반 수준이라던데요. 시카고의 한 프리미엄 매장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장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한 중년 여성이 한국산 세탁기를 구매하려다 재고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났는데 다른 제품은 못 쓰겠어요. 한국 세탁기는 옷감을 전혀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완벽하게 세탁되거든요. 게다가 소음도 거의 없어서 밤에도 세탁할 수 있다고요. 이런 반응들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관세 정책으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가격과 상관없이 한국 제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한 달 뒤 제 책상에는 충격적인 시장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관세 인상 이후 한국 가전제품의 판매량이 3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구매자의 70% 이상이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중상류층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거예요. 한국 제품은 더 이상 저가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고 있었고 미국의 소비자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만든 관세 장벽이 오히려 한국 제품을 더욱 프리미엄한 브랜드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진짜 충격은 보지 못하셨어요, 리처드 씨. 다음에는 제가 한국의 AI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싶네요. 사라의 이 말이 귓가에 맴돌며 저는 다가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요. 미국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져가던 그때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베버리힐스의 초호화 주택단지 전체 가전제품이 한국 브랜드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이 소식을 접한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건설업계의 자존심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500채 규모의 최고급 주택단지에 미국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전량 납품하기로 한 계약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한국 제품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제가 이제는 그 실패를 확인하러 가는 심정이었으니까요. LA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쇼룸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최신 프리미엄 가전제품들이 마치 미술품처럼 전시되어 있었고 방문객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쇼룸 한켠에서 제임스 코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제품과 미국 제품의 성능 비교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냉장고의 전력 소비량, 소음도, 온도 유지 능력 등 모든 지표에서 한국 제품이 앞서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미국 제품보다 연간 전기료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공급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죠.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예산이 30% 이상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쇼룸을 둘러보며 입주 예정자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에 감탄하며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젊은 부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서서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이런 게 진정한 럭셔리지. 디자인도 최고고 기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 저녁 LA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국 제품들이 이제는 미국의 최고급 주택단지에서 럭셔리의 상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우리의 관세 정책은 오히려 그들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효과만 낳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문득 사라 밀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무엇인지 이제는 정말 직접 확인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굳게 믿어왔던 제 신념이 이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회사로 향하는 길,
사라가 건넨 자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기술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죠. 다행히도 그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라 밀러가 그녀의 프라이빗 쇼룸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리처드 씨, 오늘은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 있어요. 이제 가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죠. 쇼룸에 들어서자 사라는 가장 먼저 LG의 최신형 AI 냉장고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평범한 프리미엄 냉장고 같았죠. 하지만 사라가 냉장고 앞에 서서 말을 걸자 제 눈앞에서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순간 냉장고의 디스플레이가 밝아지며 내부 카메라가 찍은 식재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AI가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최적의 메뉴를 추천하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냉장고가 어떻게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제 의심 어린 질문에 사라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냉장고는 식재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레시피를 추천한다고 했죠. 심지어 부족한 재료는 온라인으로 자동 주문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세탁기 앞으로 저를 안내했죠. 이건 내가 알던 세탁기가 아니에요. 한번 직접 사용해보세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옷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세탁기가 즉시 옷감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최적의 세탁 코스를 자동으로 설정했죠. 더 놀라운 건 사용자의 생활 패턴까지 학습해서 세탁 시간을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탁기가 사람보다 빨래를 더 잘 이해한다고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마법 아닙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어이없게 들렸지만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미국 제품들은 아직도 단순한 기계적 조작에 머물러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충격은 에어컨이었습니다. 사라가 에어컨을 가리키며 말했죠. 이제 전기세 걱정은 끝났어요.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에어컨을 켰다가 끄고 일부러 문을 열었다 닫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에어컨은 제 모든 행동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최적의 냉방 모드를 찾아갔습니다. 실내 공기 상태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움직일 때마다 실시간으로 반응한다고요? 사라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에어컨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최적의 실내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반면 미국 제품들은 여전히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 미래의 기술이었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관세 정책 관련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런 관세 장벽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도 못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30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보호무역이 아닌 기술 혁신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됐죠. 아침 일찍 주요 언론사 편집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했죠. 전기 누전 위험이 있다느니, 화재 위험이 있다느니 모두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연합회의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안전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제 발언은 곧바로 전국의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글들이 퍼져나갔죠. 심지어 일부 매체는 한국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가짜 뉴스까지 보도했습니다. 로비 활동도 강화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한국 제품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FDA의 안전성 재검사를 요구하는 청원도 제출했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 제품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라의 매장에서 본 그 놀라운 기술들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타임스의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퍼뜨린 거짓 정보들의 증거를 들이밀었죠.
스펜서 씨, 당신이 주장한 화재 사고는 모두 조작된 것 아닙니까?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자료들은 제가 퍼뜨린 거짓말을 모두 반박하고 있었죠. 오히려 한국 제품의 안전성이 미국 제품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검증 결과도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제가 만난 의회 의원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제 로비 활동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제조업계가 기술 경쟁에서 밀리자 이제는 거짓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녁 뉴스를 보며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국 방송에서 제가 퍼뜨린 거짓 정보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주장했던 화재 사고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사임을 권고하는 이사회의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사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가전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할 것은 한국의 제품이 아니라 혁신을 거부하는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이었던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제 모습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지난날들과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던 낡은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기로 마음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비서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SNS가 폭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퍼뜨린 거짓 정보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죠. 놀라운 건 게시물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항의가 아닌 자신들의 실제 사용 경험을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브랜드 냉장고로 바꿨다가 한 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전기세가 2배나 올랐어요. 이번 주말에 다시 삼성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세탁기 3년 써봤는데 옷감이 전혀 상하지 않아요. 심지어 겨울 코트도 집에서 세탁할 수 있다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가전제품의 AI 기술을 상세히 분석하며 미국 제품과의 기술 격차를 설명했죠. 한 유명 테크 블로거는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미래 기술의 집약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라의 매장은 연일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관세로 인해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한국 가전은 품절 사태를 빚었죠. 한 고객은 2달을 기다려서야 제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계속됐습니다. 뉴욕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요즘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전제품을 확인한다며 한국 가전이 설치된 집이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된다고 전했죠. 심지어 제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던 것에 대한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한국 제품이 위험하네요. 제 지갑이 위험해요. 너무 사고 싶으니까요. 라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죠. 한 달이 지난 뒤 시장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 한국 가전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40% 상승했지만 매출은 오히려 5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아무리 거짓 정보를 퍼뜨려도 그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 제품을 막으려 했던 모든 시도들이 오히려 그들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 앞에서 저의 모든 거짓말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사라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리처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시작할 때예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후 저는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프리미엄 가전 시장 컨설턴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죠. 제가 처음 맡은 현장은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한 저택이었습니다. 그곳의 부유한 집주인은 유럽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모두 걷어내고 한국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었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한국 가전이 없으면 부끄러워서 손님을 초대할 수도 없어요. 집주인의 이 말이 제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한국 가전제품이 이제는 미국 상류층의 필수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LA의 비벌리 힐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10,000,000짜리 저택의 오픈하우스 행사에서였죠.
부동산 중개인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다름 아닌 주방의 한국산 가전제품들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가전제품은 LG와 삼성의 최신형 AI 가전입니다. 특히 이 냉장고는 6개월 대기자 명단이 있는 프리미엄 모델이죠. 놀라운 건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자 오히려 더 높은 프리미엄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마치 에르메스 백이나 롤스로이스처럼 한국의 가전제품은 상류층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유명 실내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는 고급 주택을 디자인할 때 한국의 프리미엄 가전을 기본으로 고려합니다. 미국 제품은 여전히 시끄럽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니까요. 백악관의 관세 정책은 완전히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한국 제품은 더욱 희소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프리미엄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죠.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한정판 모델을 구하기 위한 대기자 명단이 수개월씩 이어졌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실리콘밸리의 반응이었습니다. IT 업계의 리더들 사이에서 한국의 AI 가전은 필수품이 되었죠. 한 유명 테크 기업의 CEO는 자신의 집을 스마트홈의 표준이라고 소개하며 모든 가전제품을 한국 제품으로 채웠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가전제품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기술의 예술품이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가전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습니다. 기술 혁신이 만든 새로운 럭셔리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분석했죠. 이제 한국의 가전제품은 더 이상 가성비로 승부하는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졌죠. 한국의 기술은 더 이상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미국 가전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전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제휴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었죠.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제휴를 맺은 기업의 CEO의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보호무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 바로 그것이었죠.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한국 기업의 고위 임원과 만난 자리는 특히 인상적이었죠. 그는 더 이상 미국 시장을 겨냥하는 외국 기업의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리더였죠. 이제는 우리가 기술의 기준을 만듭니다. 다음 달에 공개할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해 연말 한국 기업들이 선보인 새로운 AI 가전제품들은 전 세계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죠.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제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성능은 2배 이상 끌어올린 혁신적인 제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파리의 프리미엄 가전 전문 매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들과 나란히 한국의 최신 가전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죠. 프랑스의 유력 매체들은 한국이 제시하는 미래 가전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스마트홈 시장의 표준을 장악했고 AI 가전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해냈죠. 이제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컨설팅 회사에도 매일같이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죠. 심지어 독일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들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한국의 기술이 결국에는 미국 제조업의 구원자가 된 것이었죠.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미국 기업들도 서서히 경쟁력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국을 오가며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속도는 여전히 놀랍기만 합니다. 그들이 이끄는 변화의 속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랐죠.
지난주에는 서울에서 열린 세계 가전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단순히 값싼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그들은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람회장을 나서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미국의 기술 우위라는 신화는 이미 깨져버렸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끄는 기술 혁신의 시대,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죠.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변화가 결국 미국 가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고집스럽게 지키려 했던 낡은 생각들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기술의 진보, 그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꿈꿔왔던 미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의 기준이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혁신은 단순한 제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서 진정한 혁신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 시장마저 장악하며 글로벌 가전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미래를 향한 한국 기업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